그날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47년 1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녀는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버려진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스앤젤레스는 절대 잊히지 않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47년 1월 15일) 아침, 발견자는 베티 버싱거. 그녀는 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로스앤젤레스 레이머트 파크 인근 공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 위에 놓여있던 하얀 물체.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건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쇼트. 당시 나이 22살. 언론은 그녀에게 별명을 붙입니다. 블랙 달리아. 이 이름은 그녀가 자주 입던 검은 옷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실제 삶과 이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별명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삶은 그 누구보다 외롭고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점점 사건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녀의 상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조차 처음에는 마네킹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마치 누군가가 그 자리에 두고 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의 시선을 끈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굳어있는 상태. 일부 수사 관계자들은 그 모습이 비현실적인 표정처럼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얼굴에는 외부의 강한 영향이 가해진 듯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그 상태는 단순한 상황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칸턴 부검 결과는 이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검시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신체 흔적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내부에서도 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됩니다. 일부 수사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극도로 통제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어디엔가 붙잡혀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놓여있던 위치, 정리된 상태, 그리고 흔적의 부재,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은 마치 전시하듯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섬뜩한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보여주기 위해 남긴 흔적이다. 이 메시지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 일리스 셔근. 그녀는 배우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헐리우드. 기. 그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이 여러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지막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1947년 1월 9일. 그 이후 그녀의 행적은 완전히 끊깁니다. 6일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몸에는 오랜 시간 어디엔가 붙잡혀 있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6일,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6일은 이 사건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시간으로 남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은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녀가 머물렀던 집의 주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던 사람들. 그중 가장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인물, 로버트 맨리. 그는 세일즈맨이었습니다. 1947년 1월 9일. 그는 그녀를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 내려줍니다. 그 이후 그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알리바이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목격자였다는 사실은 끝까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또 하나의 물건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핸드백, 그리고 붉은색 구두 한 짝. 그 물건들은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는 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며칠 후 경찰과 언론사 앞으로 이상한 물건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자신을 블랙 달리아의 살인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그 편지는 신문에서 글자를 오려 만든 익명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마치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블랙 달리아의 보복. 이 문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모방범의 장난으로 밝혀집니다. 진짜 범인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중 일부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수많은 용의자가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인물, 조지 호델. 그는 의사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하게 의심받았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사건의 특이한 흔적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스티브 호델은 전직 형사였습니다. 즉,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사를 해왔던 사람이 직접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조사해왔고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은 책까지 발표하며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공식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녀의 가족, 특히 아버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클러쇼트 그는 평소 괴팍하고 이중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도구를 다루는데 능숙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의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한 목격담도 있었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 과장된 기억, 그리고 주목받고 싶었던 사람들. 수사는 점점 방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을 확대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이미 너무 깨끗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겨진 것들 뿐. 그 외의 흔적은 철저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은 누군가가 완벽하게 준비한 범행이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사건은 왜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의 상태. 너무 정리되어 있었고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목격자의 부재.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지금처럼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추측과 가능성 위에서만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들은 점점 사라졌고 기억들은 흐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현실에서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했습니다. 책으로,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이 사건은 계속해서 다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분석, 새로운 가설, 새로운 용의자. 시간이 지나도 이 사건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무언가가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처럼. 1947년 로스앤젤레스.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진실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6날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은 정말 한 명이었을까요? 지금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그 진실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